안녕하세요, 한강뷰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무색하게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에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 중인 5월 25일 기준으로 나스닥 100의 전고점 대비 하락률은 무려 30%. 나스닥이 작년 11월 14일에 전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무려 6개월째 폭락장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궁금해할 것은 바로 미국 증시가 과연 언제 다시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미국 주식의 주요 폭락장, 그 폭락장들이 발생하고 나서 다시 증시가 전고점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었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일단 지금처럼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폭락장은 지난 50년 동안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7번이나 있었던 것인데요. 이를 자세히 뜯어보면 70년대에 있었던 1차 오일 쇼크, 80년대 초반에 폭락장, 블랙 먼데이 사태, 닷컴 버블의 붕괴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불과 3, 4년 전에 있었던 미중 무역 전쟁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폭락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오일 쇼크로 일어난 미국 증시의 폭락장은 73년 1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S&P 지수는 전고점 대비 무려 하락폭이 48%나 달했었는데요. 이 정도 하락이 모두 복구낸 건 무려 80년 7월 14일, 전고점 회복에만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죠. 이후 있었던 80년대 초반의 폭락장은 다행히도 1차 오일 쇼크보다는 약했습니다. 80년 11월 24일 조정이 시작되어 S&P 500이 최대 26% 하락하였고, 이는 82년 11월 18일에 회복되며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고점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도 긴 시간이기는 하나 1차 오일 쇼크에 비해서는 짧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후의 폭락장은 바로 87년에 발생한 블랙 먼데이 사태인데요. 이때 S&P 500은 33%나 폭락했었고, 87년 8월 17일 전고점을 찍었던 미국 증시는 89년 7월 17일이 되어서야 약 1년 1개월 만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찐 폭락장은 바로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의 붕괴이죠. 2000년 8월 28일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은 미국 증시는 무려 S&P 500 기준으로만 47.5% 하락하였고요.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하였습니다. 나스닥이 아닌 S&P 500조차도 전고점 회복에 6년 8개월이 걸렸던 닷컴 버블의 붕괴. 정말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고 할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2007년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내려간 미국 증시는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한 56%라는 하락률을 기록하였고요. 2007년에 기록된 전고점은 무려 13년 3월이 되어서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5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 금융위기라는 폭락장도 웬만한 멘탈로는 버티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최근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중 무역 전쟁과 연준의 양적 긴축으로 인하여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하락률은 17.5% 정도였지만 다행히 전고점 회복에까지는 7개월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얼마 안 가서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증시의 대폭락이 발생하였는데요. 다행히 이때는 연준의 엄청난 양적 완화, 즉 돈풀기 정책으로 증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32%나 하락하였던 S&P 500 지수는 불과 6개월 만에 전고점을 회복하고 그 이상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었죠. 그만큼 양적 완화의 힘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폭락장은 S&P 500 기준으로 18.3%, 나스닥 기준으로 30%가 넘게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처럼 단기적인 반등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조정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 중이니 회복에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부디 몇 년씩 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오일 쇼크부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현재 이 조정장까지 총 8개의 폭락장과 이때의 증시 하락률, 그리고 회복에 걸린 기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폭락장은 1차 오일 쇼크와 닷컴 버블의 붕괴, 세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2년 안에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모두가 똑같은 것을 원하시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 폭락장이 웬만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나 코로나 팬데믹, 아무리 길어도 블랙 먼데이 때처럼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속되지 않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사실 미래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폭락장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증시가 과연 언제 복구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리한 대출 투자를 자제함과 동시에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고 2배 또는 3배짜리 상품의 비중을 낮추면서 추가 매수를 위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것입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죠. 위대한 투자자 중 하나인 피터 린치는 과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과 함께라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래왔듯 아무리 힘든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기다림의 결실은 분명 달콤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기업을 찾아서 보다 저렴한 가격의 주식들을 더 많이 사들이고 시간의 힘으로 이 순간들을 승화해낸다면 모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